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톡톡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오늘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결코 이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국민들이 검찰이 내놓은 이 무혐의 결과에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에 반발해서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연 광복회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지금까지 친일 편향의 국정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기념식에서 나온 김감년 전 독립기념관 이사의 이 발언이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광복회 입장에서는 단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국정기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을 빌미로 감사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 그러면 광복회 반발 누그러질까요? 되레 국민들의 분노만 커질 것 같습니다. 자, 8월 21일 수요일 뉴스 호로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통찰과 함께하도록 하죠. 전우용 역사학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안녕하진 못하지만 네. 뭐 인사는 하죠. 예, 오늘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시기 전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역사를 갖고 이렇게 막말을 일삼고 말도 안 되는 논쟁거리를 삼고 하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느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긴 있었다라고 말씀은 주셨어요. 90년대 후반에 김완석이라는 사람이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냈었어요. 그때 지금 나온 얘기들이 다 나왔죠. 독립운동가는 테러리스트고 친일파가 실제로 우리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이고 한국인들은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뉴스에서 좀 도배가 되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책은 국내에서는 판매 금지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이미 뉴라이트 출연 이전부터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출연하기 전부터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좀 지적하고 넘어가죠. 과거에도 있긴 있었지만 그럼 지금과 비교를 해본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차이는 느껴집니까? 당연히 차이는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죠.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주장한 책이 국내에서 판매 금지가 됐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국민의 역사인식, 보편적인 역사인식과 어긋난다고 해서. 근데 이 테러리스트 김구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교보문고에서 정치사회 분야 주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체 매딩과 그렇고 예.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책이죠.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친일 주장을 받아들이는 친일이 옳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게 더 암울할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해 암울할 수 보면. 있다가 아니라 암울하죠. 이게 어떻게 그 암울할 수 있는 정도겠습니까? 저는 뭐 역사 전공자로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끔찍합니다. 예, 한국인들의 이 지독한 기회주의와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좀 암담할 따름입니다. 아주 호되게 얘기해 주셨어요.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섞이는 바람에 진짜 더 암울하다라는 얘기를 줄곧 이제 해주고 처음에 계시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뉴라이트 역사관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이 문제라고. 이 인간관은 이제 경제학에서 시장에서의 인간 행동 양식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적으로 설정한 인간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몇 번씩 반복합니다만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동조하고 그 주장에 빨려드는 사람이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충격적이죠. 사실은 뭐 이 정부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3.1절에 일장기 거는 사람, 네. 무슨 집회 때 일장기 들고 나오는 사람, 자동차에 우길기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현상들은 지금 이 상태로 이제 계속 진전이 된다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조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잖아요. 늘어나고 있다가 더 네. 정확한 표현이죠.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 그냥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부끄러운지도 그게 모른 채.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 사람들은.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자 기사인데요. KBS에서 기미가요를 틀고 태극기가 거꾸로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그것을 두고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21일자 신문 1면에서 3면까지 무려 3면을 할애해서요. 한국과 일본의 협력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단 1면 기사는 정치권의 못난 반일 편에서는 한국에서의 J-팝 그리고 일본에서의 K-팝 인기, 한국과 일본 스타트업들 간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요. 민간에서 문화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연구개발 등 일본과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일본과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낡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주장에 글을 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본 내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일본 관리들이 주장을 했을 때 분개하긴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뭐 이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면은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는 안 돼요. 문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나오는 발언들인 것이죠. 자, 우리가 조선일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협력과 경제 교류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리고 네. 한국의 이른바 이제 경제 의존도죠. 대외 무역 의존도가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예요. 중국 시장이 닫히면 한국 경제는 망해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반중을 선동하면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예컨대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대만 편에 서겠다고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내부의 문제예요. 한국 내부에서 대놓고 이른바 친일을 넘어서서 과거 사 자체를 왜곡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우리가 함께 겪은 역사잖아요. 왜곡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분노를 마치 한일 간의 문제처럼 뒤집어 버린 거죠. 이건 이제 사기죠. 우리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친일 반일 논쟁도 아니에요. 이건 일본과 사귀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일본여행 가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한국 내에서 우리가 겪은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집단이 나오는 것에 대한 한국 내부의 불만을 마치 친일과 반일의 논쟁인 것처럼 치환했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이번에 이제 교토국제고에서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제일동포 학교였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고시했냐고 대회 결승에 올라갔죠. 이제 그 학교 교과가 울려 퍼질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학교 교과가 울려 퍼지는 데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질 않아요.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아직도 혐한 시위가 빈발해요. 교토나 도쿄에 가면 곳곳에서 일본 극우단체들이 조선직 물러가라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 대형 서점에는 혐한 서적 코너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국을 이제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의 책들이. 그게 이제 대중적 상황이거든요. 한국에서 일본이 물러가라고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없죠. 예. 친일파를 규탄하기는 하더라도 친일 매국 정권을 규탄한다 이런 식의 구호를 내걸고 시위 집회는 벌어지더라도 일본 물러가라 이런 시위 안 해요. 소녀상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일본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반성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마치 현재 일본과의 관계를 예. 끊자는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날조 왜곡하는 것들 이제 하던 방식인데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호도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조선일보에서 지금 전용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겁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으로 시작하는 제1한국계 교토 국제고 교가가 나왔지만 일본 사회에서 비난이 일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이를 광복절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를 방송한 KBS와 관련된 거센 비판, 이걸 이제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오바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이 실린 한마디 겁니다. 더 하죠. 예. 그걸 전에 했던 걸 재방송한 거예요. 처음에 방송했을 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하필 광복절이냐였던 것이죠. 왜 하필 광복절이냐. 그건 딱 빼고 기미가요가 나왔다고 마치 한국인들이 예. 이제 흥분하는 것처럼 역시 왜곡한 거죠. 그래서 역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측면에서 조선일보가 비껴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